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내일 오후 4시에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틀째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문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부결 변경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당의 내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탈표 예상과 함께 탄핵 표결 이후 전국 판도 변화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긴급 현안 질문을 가졌는데 야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계엄 사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라며 거듭 탄핵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계엄 사태를 악용한 정치적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 외교 분야 수습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야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참담하다고 비판하며 거듭 탄핵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담화는요, 모두가 기가 찼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그리고 지지세를 극우적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모두가 평가합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내란의 목적 중 한 가지는 지난 총선을 부정으로 몰아 국회를 해산하고 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 주장은 일부의 극우 유튜버 주장에 빠져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계엄은 국무회의에서 부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위헌이라며 경찰은 당장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전국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정치적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로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즉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야당은 국민의힘을 계엄에 동조한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선동입니다. 여당은 또 계엄 사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공백 사태 해결과 민생 문제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선서하면서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한편 본회의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2차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비상계엄 당시 KBS와 관계기관의 역할을 점검했습니다. 과방위 현안 질의에는 김어준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암살조가 운영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진숙과 김태규도 내란의 공범자고 7월 30일 날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는데 이런 내란 사태가 터진 다음에 복귀해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그 부분을 철회해 주시길 간격히 요청드립니다. 과방위 현안 질의에는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장관급의 공직자 신분으로 만들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각 사루의 문제가 크다. 또 정권 교체가 있거나 다수당 소수당이 바뀔 때마다 이 민간 기구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심위와 방통위에 대한 국가 검열도 가능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김어준 씨는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정치인을 사살하거나 체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하려 했다는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대해 관련 제보를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김 씨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은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탄핵 찬성을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관건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진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대통령이라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습니다.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이 법은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 폭거로 처리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론을 밝힌 이후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 문제가 윤리위에서 논의됐지만 계엄이 징계 사유라는 친한동훈계와 신중론을 보이는 친윤계가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핵안 의결 때 뒤늦게 표결에 참석했던 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1인 시위에 나서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호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건 안철수, 조경태, 김혜지 의원 등 모두 7명입니다. 표결 참석과 탄핵 찬반 당론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임명에 나선 걸 두고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부 장관을 빨리 임명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기의 선전포고와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역사가 기억하고 기록할 거라며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소한 계산으로 이속만 챙기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자, 이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란 입장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찬반 상관없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이 나오고 있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서 밝힌 제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백선희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 절차가 하루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따라서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는 여전히 8표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의 한 주간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이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드러나는 정황. 네, 비상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한 주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과 계엄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처음 폭로가 터져 나왔던 게 지난 화요일 국방위원회 질의였을 텐데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양심 선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직접 군을 지휘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4일 밤 12시 반쯤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정황,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다는 증언이 군에서 최초로 나온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국방위원회 분위기가 바뀌자 줄줄이 증언이 나왔는데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정치인 14명의 체포 명단을 하달받았다고 밝혔죠.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과천 수방사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폭로를 했고요. 계엄 선포를 뒤늦게 알았다고 했던 박안수 전 참모총장도 계엄 선포 6시간 전인 당일 오후 4시에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났다고 털어놓는 등 군 지휘부의 폭로가 줄줄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네.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은 이제 진술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진술들이 나왔습니까? 네,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인현 전 사령관도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러 번 계엄을 언급했고 계엄 당일에는 국회에 왜 진입하지 못하고 있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를 했고 계엄 선포 후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요. 결국 진술의 화살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앞으로도 수사 방향과 결과들을 좀 그 향후 결과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보겠습니다. 내란죄 성립 가능할까? 네, 드러난 정황들 결국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내란죄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충돌을 벌였는데 네. 여야 주장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내란죄를 결정짓는 키워드. 국헌 문란이냐 아니냐, 폭동이냐 아니냐로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를 보면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 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나온 여야 주장을 살펴보면요. 여당의 조배숙 의원은 형법 87조에 나온 폭동이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법리를 볼 때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의 윤상현 의원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국헌 문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야당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무장군인이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면 평온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폭동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결국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내란죄 적용을 두고 이제 학계 의견이 이제 분분한 상황인데 네. 탄핵으로 가면 법리 다툼이 치열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담화를 했죠. 거기서 계엄의 정당성, 합법성을 강조했는데요. 야당이 잇따른 탄핵과 예산안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오히려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줄줄줄 설명을 한 것은 결국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올 법리 다툼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현재 분분한데요. 비상계엄을 발동할 상황인지 판단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국회 해산 시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어서 내란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통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표결 전야. 네, 윤 대통령 탄핵안 두 번째 표결이 내일 진행됩니다. 야당은 탄핵 통과에 사활을 걸었고 탄핵 찬성 기류가 높아진 여당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4시로 가닥이 이제 잡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여당의 이탈표일 텐데 지금 찬성표가 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8명이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고 한 표만 더 하면 가능한 그런 이제 선인데 현재 여당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여당의 이탈표가 8표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공개 찬성한 의원은 7명입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반성 없는 대국민 담화, 또 어제 한 대표가 탄핵 찬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의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한 명만 더 확보를 하면 탄핵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친윤계는 탄핵 반대 당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탄핵안 처리를 주목하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 또 지역구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안해서 더 많은 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민주당 네네 말씀하시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몇 여당 의원들하고 만나봤더니 퇴장이 아니라 이제 본회의장에 계속 있게 되면 찬성표를 던질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면서 무려 30명 이상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제 당론은 내일 의총에서 오전에 결정한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야당의 분위기도 이제 궁금한데 여당의 이제 찬성표를 이제 압박하고 14일 바로 이제 내일인데 탄핵 가결에 대비해서 법안 통과에도 주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내일 탄핵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번 주 내내 탄핵과 처벌을 위한 주춧돌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내란 상설특검이, 어제는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통과 법안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에 막히지 않고 야당의 계획대로 실제로 집행이 되려면 내일 꼭 윤 대통령의 탄핵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탄핵 촉구 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탄핵 집회에 참여한 뒤 오늘 밤에도 릴레이 발언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온 국민이 내일 본회의를 지켜볼 것 같은데요. 오늘과 내일 그 촛불 집회도 각지에서 열릴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열리고요. 잠시 전 6시부터 국회 앞에서도 탄핵 전야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리의 촛불 문화가 해외에서도 놀라운 민주주의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 응원봉 물결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열망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힘든 상황에서 더욱더 힘을 내는 게 바로 우리 국민의 또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응집력이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관련 현안 질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담화에서 북한이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당일 밤 7시 40분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 국회 야간 경찰력을 추가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냐는 질문에 전혀 못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건 등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놓고 정부가 피해 보상을 잘 해주지 않고 쌀값 20만 원대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15일
비상계엄 사태 참고인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당시 임명됐던 원내 부대표단을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원내 수석 부대표로 지명된 박형수 의원은 오늘 기자들에게 개인적 사정이 있는 분들 외엔 계속 함께 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김재섭, 박수민, 정성국 의원 등 13명의 초선 의원을 원내 부대표단으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단체장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애 대변인은 어제 이 대표가 경제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어려운 민생 경제와 경제계 요구를 감안해 추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장기 분할 상환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적극 추진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비상계엄,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입니다. 바로 어제죠.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요건에 부합했는지, 절차상 위법은 없었는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앞서 같은 내용의 상설특검도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이어서 일반특검법까지 통과되면서 내란죄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되자 국민의힘 내에선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듯한 이런 식의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동시에 추진되는 일반특검과 상설특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일반특검은 검찰 수사로 비리나 범죄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출범시키는 건데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별검사 추천에 있어서도 이번 내란특검법은 예외 조항을 가지게 되는데요. 법원행정처장과 법조계 인사들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들 중에 임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그 한계로 꼽히고 있죠. 반면에 상설특검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제도인데요. 본회의를 통해서 수사 요구안만 가결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와 효율성을 가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엔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설특검의 출범이 무기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도 차이를 가지는데요. 사상 처음인 투트랙 특검이 진행될 경우엔 일반 특검이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일반 특검이 가동될 경우 모든 수사기관도 특검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요. 특검법은 발의될 때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왔습니다. 이번 내란 일반 특검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후보 추천을 야당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의 반면 국민의힘에선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 주체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단체로 수정하였고 사실상 고발을 하고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한 주체에게 수사를 할 당사자까지 선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위헌성 문제는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하지만 내일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이 최대 변수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 대통령의 운명이 내일 본회의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이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또 오는 길에도 저희 국회 방송이 역시 국회 내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과 또 마주할 수 있었고 또 지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비가 삼엄한 상태인데 오늘 오시는 길 좀 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백지원 대변인 어땠습니까? 네,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마침 또 퇴근 시간이랑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의도역에서 내려서 걸어왔었는데요. 여의도역에서 걸으면 20분 정도 걸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인파도 있고 날씨도 네. 추워서 조금 힘들게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정은혜 의원께서는 오는 길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좀 미리 와서 이제 국회 도서관에서 좀 자료도 보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을 분위기가 가졌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도서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민들로 북적였거든요. 네. 늘.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밖에 없었습니다. 1, 네. 2층 다 해서 저 혼자 이제 도서관을 지키고 있었고 오늘따라 날씨가 또 더 춥습니다. 내일은 아마 더 춥다고 하는데 이런 추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 앞까지 나오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게 모두가 응원봉을 들고 나오긴 하셨지만 축제처럼 또 이렇게 즐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윤석열의 탄핵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지금 또 하나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국회. 국민을 국회로라는 저희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루빨리 저희가 이렇게 삼엄한 경비가 아니라 국회 도서관으로 국민 여러분들 모실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열린 계엄 사태 2차 현안 질의에서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이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방에선 방송인이자 유튜버 김어준 씨가 출석을 했는데 지금 국회를 통해 계엄 전후의 정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엄 선포 당일 밤에 체포된 한동훈 대표 이송 과정에서 사살하려 했다. 이런 미확인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 29분에 담화를 했는데 그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계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자, 오늘 질문 먼저 정은혜 의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그 김어준 씨가 나와서 말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네, 아주 좀 놀랐습니다. 네, 아마 본인도 이것은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제보를 받고 그 순간에 피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이게 확인된 주장은 아닌 네, 거죠? 확인된 주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보의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추정하는 시각들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정보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정보 속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의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이는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김어준 대표가 말한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를 뭐 사살하려고 했다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 뭐 조국 대표라든지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려다 도주한다. 그리고 나서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복한다. 그리고 네. 나중에 발견한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그 미국에서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말했던 발언과도 좀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중하게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이 탄핵을 주저하고 있었던 국민들까지도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특히 뭐 헌법학자라든지
법률 보수 측에 있는 법률 학자분들조차도 이것은 정말 명백한 내란 행위이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더 부각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국민의 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기 2시간이기 때문에 내란은 아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 의원들이 신속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패를 쳐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심각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도 방송 패널로 나와 있지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방송 패널로 좀 출연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뭐 진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욱더 대통령을 신뢰할 수가 없고 얼마나 즉흥적이고 예상이 가능하지 않은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여러 사안들이 함께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하나하나 좀 뜯어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선관위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담화문에서도 그렇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국정원에서 북한이 선관위 7차례 해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 서버 점검을 시도를 했는데 심지어 그 비밀번호가 1, 2, 3, 4, 5일 정도로 너무 쉽게 허물어졌다. 네. 그래서 선관위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국정원에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할 취지였다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김어준이라는 유사 언론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저는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앞서서 조금 잘못된 정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거죠? 방금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김어준 씨가 우방국이 제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미국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노 이 한 글자로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은 아니다라고 노라고 답변을 했단 말씀이시죠? 네, 미국 대사관에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노라는 한 글자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거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김어준 씨와 같은 이런 유튜버에게 그분의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방송에 뭐 이재명 대표가 간다든지 조국 대표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어떠한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공해온 것도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김병주 들고요. 의원과 박선원 의원에게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죠? 네, 그것도 뭐 어떤 입장을 내긴 했는데 그 말이 뭘 확인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보처가 누구인지도 밝힐 수도 없고 좀 애매한 말로 그렇지만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김병주 의원실에서 입장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것으로는 설명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미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물론 지지층에선 열렬한 팬층도 있겠지만요.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만 해도 여러 가지 정말 입에 올리기 어려운 정말 저급한 수준의 성추문 같은 것들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모두 루머라는 게 몇 년이 지나고서야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될 정도였는데요. 이런 선동가에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과방위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국방이면 모르겠는데요. 이걸 또 과방위에서 이야기하고 또 제보 관련해서는 국방위에 있는 뭐 박선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에게 확인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뭔가 꼬여 있는 것들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은 부적절했다라고 지금 유감을 표한 상태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 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잊혀져서는 안 될 사안이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시도했었는데 감사원 역시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밝혔습니다. 세습 채용이라든지 이런 비리 채용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이게 중앙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방선관위까지 조직 뻗쳐 있었고 고위직뿐만 아니라 뭐 말직까지 이렇게 그냥 이게 병폐가 그냥 관습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감사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가 사드 관련 기밀을 중국 측에 사전에 제공을 했다는 점도 지금 최근에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려는 감사원장 또한 헌법기관인데요. 감사원 또한 이런 헌법기관을 탄핵하려는 시도 역시 헌정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 계엄당을 내렸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담화문이 오히려 수사 속도를 높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 그동안 정말 이번 주에도 많은
많은 증언들로 수사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요.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가 공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에 검찰만 쏙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수사본부 등 검찰이든 압수수색도 거부한 윤 대통령의 소환과 체포가 과연 가능할지 이번에도 정은혜 의원님 먼저 네, 일단은 직무가 내일 탄핵이 되어서 정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검찰도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탄핵 가결이 되어서 정지가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더 이상 그 대통령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고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뭐 일반 특검으로 전환해서 뭐 수사권이 또 확보될 수가 있고요.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나서서 본인들이 뭐 피의자 확보에도 좀 주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쟁은 좀 나쁘게 보여지진 않은데요. 이런 수사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같은 경우도 이제 추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증인과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백지원 그 부대변인께서 이제 감사원장 탄핵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제보가 나온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무죄를 선고한 또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법 위에 정말 누가 있는 건지 사법부를 쥐락펴락하고 정치권까지 개입을 하려는 이 대통령실과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더욱더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국회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탄핵이 되어야 하고 더 이상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무를 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더 이유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가정에 의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정을 따라서 과연 윤 대통령이 이 소환 조사에 응할까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답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가 원수에 대해서 헌법적인 사유가 아닌 사법 관련해서는 소환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체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 그렇게 갑자기 들어간다고 해서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수사 난맥상도 한번 좀 짚어드리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주체가 민노총과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로 검찰에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내란죄 수사 주도 권한이 없습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또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했고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고 뭐 국정원에 있었던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권한, 검찰에 있었던 권한을 경찰에게 몰아주면서 수사 체계가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 해당 사안을 수사하기에는 많이 복잡한 상황인 것은 당연하고요. 이 수사 체계의 질서를 누가 잡느냐 하는 것도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내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단기간에 끝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난항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수사기관들 사이에서의 이런 어떠한 갈등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경찰은 또 행정부 소속입니다. 따지자면. 그런데 행정부 소속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와 수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 지점에 있어서 지금 수사기관들도 난감해할 것이고 조사받는 입장에서도 어디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가 무슨 담당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항이 앞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네, 혼선을 빚고 있고 본인들도 지금 수사 난맥상이 앞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주체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 민노총 간부가 최근에 이제 간첩 행위로 지금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15년형을 선고받은 내막을 보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지령을 받고 탄핵 선동을 정부 초기부터 해왔다는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 지령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간첩 세력이라든지 이런 마약 세력, 불법 세력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다라는 점은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대국민 담화 이후에 40여 개 안건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그리고 삼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한 의원 측에서는 거절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기호 의원조차도 이제 난색을 표했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그 장관직을 수락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가문의 죄인이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당연히 그것을 고사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탄핵 소추안이 올라와 있고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네. 이런 것 자체가 정확한 상황 인식과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것이 자신의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귀와 눈을 다 막고 있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외신들까지도 너무나 많은 그 언론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집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에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봐야 한다. 네. 그 유튜브를 도대체 어떤 유튜브를 보고 계시길래 그 일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담화해서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또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통일이 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을 뭐 또 준비를 했다라는 네, 이런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보도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내용들의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보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저도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네.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표결을 앞두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렇게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제 뭐 내란죄에 대해서도 뭐 자백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본인의 정치 생명에 대한 계산인 것 같고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 제왕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삼권 분립 그리고 헌법 구조상 대통령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야당과의 반목이 극한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에는 네. 부적절한 법안으로 판단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밖에는 정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민주당이 주요 정책들에 대한 예산을 아예 영원으로 전액 삭감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태양광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비리가 많이 적발되었었는데 그런 관련 예산은 굉장히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더 이상 행정권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고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통령이 다시 직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무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뭔가 당대표가 직무정지해서 내가 대신하겠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렇게 탄핵 과정에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는 경우에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국무총리도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수습 의지는 있는 것인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내일 오후 4시로 앞당겨졌죠. 오후 4시에 2차 탄핵 표결 결과. 네, 이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계속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판가름이 날 텐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표결 전에 오전에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식적인 이 당론은 탄핵안 부결입니다. 네, 내일 또 새로운 의총을 열어서 새로운 당론을 만들 텐데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요. 새 원내대표인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과연 어떤 입장을 낼지 이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 이번에 먼저 백지원 부대변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론이 탄핵 부결이기 때문에 기존 당론을 따른다면 당연히 부결에 이제 같이 동의를 해야 맞는 것인데요. 이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네. 해야 당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국민의힘의 108석 중에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20명 정도의 인원들은 아마 의결을 하는 것을 네. 가결을 하는 쪽으로 아마 내일 의견을 낼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내일
내일 직접 표결에 참여하고 가결에 투표를 할 사람도 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의총이 열리면서 계속 시끄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부디 총의를 모아서 좋은 결론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뭔가 사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전국의 안정과 앞으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기본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네. 의견들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저는 걱정이 되었던 것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계파색이 특히 친한계 계파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기는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들 때문에 이제 분당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저희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당에서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의원이 7명인데요. 8명이 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30표 이상의 차이로 가결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샤이 탄핵 이런 표가 좀 얼마나 나올지 좀 저희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샤이 탄핵이 아니라 지금 뭐 참석하겠다고 직접 의사표시를 굉장히 어필을 하려고 하는 표결을 의원들이 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 네,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네.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은 이제 당론과는 상관없이 항상 독자적인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런데 특히 지금 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는 의원들은 이제 앞다투어서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샤이라기보다는 내일 만약에 이제 찬성의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표결하기 전에 본인들이 찬성을 할 것이다 정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계산 어떻습니까? 네. 원내대표의 표를 그 김태호 의원에게 던진 인원이 아마 어떻게 표를 던질 것인가 이걸로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그대로 그 인원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저는 샤이해서 숨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네. 찬성의 표를 던진다면 좀 더 강조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본인들의 개파 색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의 시각은 어떨까요? 내일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7분이 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어서 8번째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8번째 분 같은 경우는 역사의 기억이 되실 분이거든요. 저는 교과서에도 나오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라면 아마도 가결표를 던지겠다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정은혜 의원께서 아쉽네요. 만약에 남은 한 자리 있다면 네. 나는 던질 것이다. 네, 당연하죠. 저는 네. 그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데 사익을 추구하지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개인의 사익도 저는 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의원 한 사람은 한 사람 독립적인 헌법 기구입니다. 입법 기구죠. 입법 기구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신다면 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당론에 반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원하고 그리고 개인이 본인이 사적으로도 이 지역구에 다시 한번 당선이 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탄핵의 가결표를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탄핵에 뭐 부결하겠다, 지난번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무실을 보십시오. 지금 당 사무실에 특히 뭐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 네. 뭐 대구나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조차도 시민분들이 그 사무실에 찾아와서 뭐 근조를 놓으시다든지 네, 이제 뭐 항의를 하신다든지 시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물건을 던진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역 민심과 반한다는 행위겠죠.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 유권자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오히려 지금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요. 이렇게 웹자부에 명단을 만들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에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하셨던 분들의 이 성함과 계좌번호, 후원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응원을 해주자, 지지를 해주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저는 수도권 의원들은 더욱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서울이나 경기권에 또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다음에 선거를 또 생각을 한다면 네. 이게 역사가 기억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쉽게 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30표 이상 차이가 날까요? 가결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내일 저는 그 당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론이 어떻게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분명히 당에서 처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을 때 당에서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비례대표로서의 앞으로의 행위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율투표로 맡기는 것이 네. 옳지 않을까 싶고요. 네. 권성동 의원이 지금은 탄핵의 부결이다라는 입장을 내긴 하셨지만 저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기회, 그 소중한 기회를 한번 날렸다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에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됐으면 더욱더 힘을 받아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의 차기 대권주자로 저는 부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이미 놓쳤고요. 권성동 의원도 지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부결을 던졌을 때 누가 어떤 시민이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고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의 리더십을 아마 저는 막판에 좀 보여주시려고 지금 아껴두고 네. 계시는 게 아닌가 싶고 내일 현명한 개개인 의원들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당 상황에 대해서 덧붙여 드리자면 좋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송파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할 것처럼 지금 톤을 바꿨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근조한이라든지 이런 비난 공세를 좀 더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탄핵 찬성의 당론을 어기고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직을 걸고 하는 결기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탄핵에 찬성을 할 것이라면 그리고 당론이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할 네. 것이라면 비례의원직 사퇴할 각오를 하셔야죠. 그런 정도의 모습은 당연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당에서 당의 후보로 냈던 후보들이잖아요. 지금 찬성에 이렇게 이야기를 던진 분들 중에서 비례대표 의원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김혜지 의원이나 네, 그런 분들은 의원들, 네. 또 그런 분들은 또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2번이나 받은 특혜를 받았다라는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인의 의사표현에 따른 책임도 같이 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한 30초 정도씩 이번 내일 그 상황 이후에 앞으로 전국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혜 의원님. 네.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 여러분들 경제 안보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들의 지금 결단밖에 없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걸게 되면 또 금방 60일 내에 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야 할 것 없이 뭐 경선을 하고 뭐 정상적인 그런 선거 과정을 거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여당과 야당에 어떤 후보가 있을 것인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국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전에는 탄핵 여론이 별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치닫다 보니까 이제 답은 탄핵이냐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차분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심저격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